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입니다.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배치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의 시트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 이외의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역시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시트가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시트가 있다면 꼭 지워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용지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엑셀 실행하고 나면 시트 1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만 딸랑 보일 텐데요.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바뀔 준비가 되죠. 제1작업이라고 타이핑할 거고 다 썼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시트가 몇 장 더 필요할 텐데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아래쪽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시트 2번 추가되고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변경 가능할 겁니다. 전체 4장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제3작업까지만 시트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 거예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를 만들 때에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을게요. 각각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작업에 A열 보이시죠? A라고 하는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 확인. 반복하시면 되겠죠? 제2작업에 A열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 너비 1 반복하세요.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텐데 도형 빼고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입력하는 이 코드 번호라고 하는 친구는 B열과 사행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정확한 위치를 클릭하셔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두 줄을 입력했군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바로 하나의 행이 이동이 되는 건데요. 이 친구를 왼손의 도움을 받아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한 셀에 위아래 두 줄, 세 줄 반복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입력해 볼게요. 최소 주문 금액이라고 입력하고 그냥 엔터가 아니라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단위 원 입력이 끝났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칸에 글자들이 쪼로록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세 줄처럼 보일 텐데 폭이 좁아서 그래요. G열을 조금 넓혀주시면 두 줄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되시죠?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 너비가 조붓조붓한 곳들은 사이사이를 좀 간격 넓혀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야 되는 친구들은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2, 3, 4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1작업에선 절대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 주십시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그리고 정렬 맞춰주면 되겠죠.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11. 일단 가운데로 몽땅 맞춰 놓을 거고 숫자나 회계 형식은 오른쪽으로 바꿔 놓도록 하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요. 오른쪽 정렬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나머지 서식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 연도를 입력한 거 보니까 우리는 두 자리로 연도가 보이는데 여기선 네 자리로 보이는군요. 천단위 구분 기호에 대해서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천단위 구분 기호는 쪼로록 범위 잡으시고 표시 형식에 나와 있는 쉼표 표시를 넣어주시면 될 텐데 연도의 경우에는 요만큼이라고 해서 표시 형식의 날짜 형식을 보게 되면 간단한 형식에 이렇게 연도가 두 개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군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없을 경우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타 표시 형식을 선택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연도 두 자리로 보이세요 라고 하는 YY이기 때문에 Y를 네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표시 형식에 콩 찍고 들어가셔서 Y 두 개를 더 붙여줄게요. 도형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의 경우에는 1, 2, 3번의 행에 들어있어요. 다른 행들보단 높이가 약간씩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조정해 주도록 하죠.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2번, 3번을 몽땅 다 한꺼번에 잡아주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어디에다 둬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살표 나오죠?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세 개의 행이 동시에 높이가 높아집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니까 도형, 십자가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G열이 조금 넘어가게 요 정도. 제목에 대해서도 그 도형에 대한 효과,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 지시가 자세히 되어 있네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으로 바로 이동이 될 겁니다. 채워주는 색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림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도형의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로 꼭 선택을 해주세요.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는 홈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굴림의 24. 제목이 끝났네요.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했군요. 여기 결제란을 만드시면 될 텐데요. 결제란의 경우에는 폭이라든지 높이가 좀 달라서 다른 셀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임의로 결제란을 하나 만들고 지우도록 할게요. 시트는. 만들어진 결제란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그냥 컨트롤 C가 아니라 홈에 보시게 되면 복사를 해줄랍니다 라고 하는 아이콘 보이실 텐데 옆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할 겁니다. 확인. 복사는 끝났고요. 우리는 제1 작업에다가 놓고 싶은 거죠. 여기쯤이요 라고 해서 컨트롤 V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꼭 원본은 삭제를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시트 4번 생성된 친구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4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시게 되면 시트가 사라질 거예요.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은 영역을 주황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가 주황색인지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음영은 구분이 될 테니까 그만큼이라고 보이는 대로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를 블럭 잡으실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도 쟤도 라고 하면 동시에 뚝뚝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채워주겠습니다. 채우기. 이름은 주황이라고.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H의 14번 셀에 코드 번호들이 쭉 나열되도록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H열이라고 하면 여기고 14번 행이라면 저기서 만나는 곳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클릭하셔서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아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원하는 거 딱 목록만큼만 가져가고 싶다라고 바꿔놓을 거고요. 그 목록이 뭔데? 라고 원본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를 쫙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본인이 직접 원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이외의 것들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셀 서식에 보시게 되면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는 숫자 뒤에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군요. F의 5번부터 F의 12번이면 요만큼이네요. 범위를 쫘라락 잡을 거고요. 원래는 홈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시 형식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게 똑같은 아이가 없을 수 있죠. 그렇다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들을 엑셀에선 0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 숫자 데이터 뒤에다가 개라고 하는 말을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개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보기에서 25개요 라고 표현되는 거 확인되시죠? F의 5번부터 F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이름 정의를 하세요. 메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엑셀에 어딘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친구는 이렇게 2와 11이 만납니다 라고 위치값을 주소에다가 뿅 하고 넣어줘요. F의 5번이면 여기이고요. 쭉 드래그해서 F의 12번이면 저기까지인데 그렇게 범위를 쫘라락 잡게 되면 제일 앞쪽에 있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문제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메뉴수라고 이름을 정해달라라고 했네요.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되겠죠. 메뉴수.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F의 7입니다. F의 10입니다. 라고 개별적으로 주소가 뜨지만 이만큼을요 라고 동시에 선택하게 되면 그때는 이름이 메뉴수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선의 모양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테두리는 조금 더 굵구나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서 선 모양을 맞춰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그 아래쪽에는 함수 문제가 주어져요. 그런데 함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맨 마지막으로 빼놓고 일단 2작업, 3작업, 4작업 완성한 다음에 다시 시간 남는 동안에 함수를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함수는 토탈 6문제이고요. 그 친구들 빼고 맨 밑에 조건부 서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 친구까지만 1작업에서 작업하고 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전월의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자의 색깔과 글꼴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데이터들 전체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목들 빼고 아래쪽에 합계 넣는 것들 빼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홈으로 돌아오셔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새로운 규칙을 내가 정할 테다 라고 대화창 뜨는 거 보이시죠? 수식을 이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넣으시면 되겠죠. 시기 시작합니다. 이퀄 표시를 넣을 거고요.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현상자 중에서 미만이다 라고 하는 건 작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친구, 크다에서 이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은 작다일 겁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상일 거예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이하일 겁니다.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게 미만인 거니까요. 그냥 작다라고 하는 요 기호를 쓰시면 되겠네요. 300보다 작은 값들은 이라고 선택해서 수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배달 건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주소값이 달러 표시가 앞뒤로 새겨졌어요. H에 달러 표시 O라고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배달 건수를 얘만 바라보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도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그 배달 건수가 300 미만인 행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앞뒤로 달러 표시해서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주소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H라고 하는 말은 고정이 돼도 되니까 요 아이는 살아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H의 5번, 6번, 7번이라고 하는 요 번호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넣지 않습니다. 결국은 달러 표시에서 H의 5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H의 8번이라고 H는 고정,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건 변화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달 건수 다시 한번 콩 찍을 거고요. 달러 표시를 붙였다 띄었다 일일이 직접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키보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F1, F2, F3, F4 펑션 키가 보일 거예요. F4 키를 눌러주시면 달러 표시가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H만 고정되는 거니까 원하는 모양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300 미만인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3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골라낸 300보다 작은 아이들은 서식을 지정해 줬네요. 글꼴이 파랗다, 굵다라고. 그래서 서식으로 따로 가서 글자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굵게 표현할 거다. 색깔은 파랑이다. 조건부 서식까지 끝냈습니다. 이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2 작업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2 작업은 필터 문제로군요.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12번 영역까지를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B의 4번부터 H의 12번이면 요만큼이죠. 우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범위니까요.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건너오셔도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딱반딱하고 범위가 선택됐어요 라고 보일 텐데요. 제2 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일 거니까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올 거예요. 다만 첫 번째 1작업에서 보니까 너비를 다 높여놨는데 이 작업에 있는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왔더니 폭이 좁아서 데이터들이 샵샵샵샵 보이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붙여놓고 난 다음에 옵션 단추 누르셔서 너비를 유지해서 갖고 와주세요 라고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하기 라고 누르시면 폭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데이터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필터 문제는 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조건을 2개 줘요.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등록일이 요 날짜 이전이라고 2개의 조건을 주죠.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떤 식으로 이어주는지 접속사를 보셔야 될 텐데 이거나 라고 하는 말로 이어졌군요. 이렇게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면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골라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면서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지면 2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AND 조건이라고 하죠. 우리 거 문제에서는 이거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진 OR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조건을 입력할 때에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조건의 범위는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B의 14번 셀이면 여기겠네요. 분류가 라고 했습니다. 얘를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 셀에다 컨트롤 V 붙일 거고요. 또 하나는 등록일이죠. 등록일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2개를 입력을 해줬고요. 분류가 서양식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서양식이라고 하는 글자도 따로 쓰실 필요 없이 복사하셔서 갖다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일을 바로 옆에다가 데이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라라는 얘기겠죠. 서로 다른 줄에다 입력하는 거니까요. 날짜를 입력할 적에 2021년 9월 1일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인 경우에는 그 날짜보다 작다,
크다라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이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크를 생각해 보시고요. 요 방향이니까 작다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다 2021년 빼기 9월 빼기 1일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필터링이 될 텐데요. 그 결과물은 코드 번호,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요 4개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들은 B의 18번 셀부터 나타나도록 해주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업체명, 메뉴수, 전월, 배달 건수, 컨트롤 C 복사하시게 되면 이렇게 4개의 항목만 빠딱빠딱 빛나는 거 보일 거예요. B의 18번 셀 여기부터 데이터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니까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항목들만 왔습니다. 더 이상은 산만하게 반딱거릴 필요 없이 ESC 키 눌러서 멈춰줄 거고요. 고급 필터를 주시면 되겠네요.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범위 이만큼을 가지고 필터링 할 거다라고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필터 중에서 그냥 필터가 아니라 고급진 필터를 사용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목록의 범위는 이미 범위를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조건의 범위가 우리가 만든 요 범위가 되겠네요. 조건 범위는 이라고 클릭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게 어딘지를 복사하는 위치 체크해 주시면 될 텐데 우린 요 4개의 항목만 출력할 거다라고 만들어 놨으니까요. 복사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확인하셔서 결과물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표서식을 지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 셀에 채우기를 없음으로 설정한 다음이라고 했네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채우는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색깔을 비워주도록 할게요. 홈에 가시면 색깔 채워줬던 기능이 있을 텐데 옆에 화살표 누르셔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텅 비어있게 되죠. 전체 결과 나온 친구들을 범위 잡으셔서 표의 스타일 보통 7번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 서식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들이 쭈루룩 나타나게 될 텐데 표 스타일에 보통 7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체크를 하세요 라고 한 건 이 위쪽에 색깔 그리고 줄줄이 색깔 들어간 거가 잘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표 메뉴가 데이터 디자인 뜰 거고요. 거기에서 줄무늬 행과 머리글 행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잘 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제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이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에다가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라는 말은 없고요.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용할 건지는 제2작업에서 만나봤던 필터와 같은 범위입니다. B의 4번부터 H의 12번 영역까지를 몽땅 범위 잡으셔서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표의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그 아이를 만들었을 때 피벗 테이블은 어디다가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3작업 시트에다가 만들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B와 E가 만나는 곳부터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 위치가 어디냐면 제3작업의 B2 여기부터 피벗 테이블 만들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일단 생성이 될 거예요. 뭐뭐가 필요한지는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메뉴의 수 및 분류별, 업체명의 개수와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요 4개의 항목이 필요하군요. 체크 하도록 할게요. 메뉴 수, 분류, 업체명, 최소 주문 금액. 이렇게 해서 4개의 항목이다라고 체크했더니 피벗 테이블이 일단 생성이 됐습니다. 요 아이들을 배치할 적에 이렇게 가로로 쭉쭉쭉쭉 뻗어 있는 거, 요게 행이라고 해요. 메뉴의 수는 행으로 옮겨 줄 거고요. 세로로 쭉쭉쭉 위아래로 되어 있는 친구는 열이라고 합니다. 분류는 열로 옮겨 주도록 할 거예요. 나머지 업체명의 개수와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계산하는 아이들이니까 나머지는 값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수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행으로 건너올 거고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는 열로 건너갈 겁니다. 업체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업체명이 이렇게 계산하는 시그마 쪽으로 올 거고요. 최소 금액의 수도 계산할 거니까 얘는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배치를 이렇게 행과 열, 그리고 업체의 개수, 최소 금액의 평균 구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업체의 개수는 맞지만 최소 주문 금액은 합계가 들어가 있네요. 평균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보일 거고요. 값 필드를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합계가 아니라 평균 구할 거거든 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항목의 제목을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의 뒤에 괄호치고 단위 원까지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군요. 요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은 마저 써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최소 주문 금액의 단위 원까지 쭉 보이게 됩니다. 배치가 일단 끝났고요. 두 번째, 메뉴 수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의 수를 보니까 1부터 10, 11부터 20, 21부터 30이라고 10단위로 끊어져 있죠. 이름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행 레이블이라고 만들어진 건 메뉴 수이고요. 열 레이블이라고 만들어진 건 분류이지요. 여기에서 숫자들은 이라고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시작하는 숫자는 1부터 끝나는 숫자는 30까지. 결과물 보시면 파악이 되시죠? 그 사이에 단계가 10단위로 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확인하게 되면 1부터 10, 11부터 20, 21부터 30이라고 결과물과 똑같이 보이는군요. 분류의 경우에는 한식, 중식, 서양식이라고 히읗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서양식, 중식, 한식이 제일 끝자락에 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정렬하는 순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분류라고 하는 이름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요 친구 단추를 누르셔서 정렬하는 거 히읗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면 한식부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숫자 값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숫자 값들이 없는 곳이 이렇게 텅 비어 있죠? 그래서 빈 셀은 별별별별로 표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아무 데나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을 불러내실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라 라는 얘기인 거고요. 빈 셀에다가 별별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할 거고요. 빈 셀은 별 3개로 표시하겠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별들이 생기면서 제대로 적용된 거 확인이 되시죠?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각각의 행에다가 이렇게 합계를 넣어줬는데요. 그 행에다가 합계를 넣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 뜬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약 필터에 보시게 되면 행의 총합계를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 중인 거죠. 그걸 지우고 라고 했으니
V체크를 해제시켜주면 지워질 거예요. 확인. 마지막에 행 합계했던 친구가 사라진 거 확인되시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소수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소수자리가 다 보이고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죠? 몽땅 다 결과물에 대해서 블럭을 잡아 주시되 여기에서 별별별별은 가운데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숫자들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겠다라고 쉼표 스타일 넣어주시면 결과물과 똑같이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4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드는 문제이죠. 제1작업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복사를 할 건 아니고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 그리고 메뉴수 두 개의 항목이 필요하고요. 한옥마을, 초야반점, 오늘 된장과 같은 업체명까지도 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개의 항목을 체크해보면 요 세 개의 항목을 체크해보면 업체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최소 주문도 필요하고요. 메뉴수도 필요합니다. 라고 파악이 되는군요. 이만큼을 가지고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업체명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어서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요만큼이라고. 마우스 놓으시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메뉴수와 최소 주문 금액 요만큼이 또 필요한 거니까 범위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죠? 차트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 중에서도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했더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범위를 잘 잡았고요.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메뉴가 자동으로 이동되어 있을 거고요. 차트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동이라고 단추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지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서 시트의 순서는 꼭 1, 2, 3, 4라고 되도록 설정을 확인해 달라라고 되어 있죠. 제4작업이 이렇게 맨 앞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뒤쪽으로 옮겨주셔라 라는 뜻이에요. 쫙 당겨서 배치를 바꿔줄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길다란 막대가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보이는데 결과물에는 6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쓸데없는 항목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죠? 그걸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 한옥마을, 초야반점, 오늘 된장인 거 보니까 엘파스타는 필요가 없는 거군요. 사청성, 북경, 그리고 장수분가가 필요하니까 버텍스도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필요 없는 항목들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선택이라고 콩 찍게 되면 필요 없는 데이터들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영파스타 필요 없었고요. 버텍스 필요 없었죠. V체크들을 해제시키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정 나중에도 가능합니다.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 보시면 레이아웃 3번 그리고 스타일 1번으로 선택하세요 라고 했으니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3번 하나 둘 세 번째 스타일은 첫 번째 1번이라고 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영역의 서식을 보시게 되면 차트 전체에 대해서는 글꼴이 굴림에 열 하나 채워주는 건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 뿅 찍으면 차트가 이렇게 영역 선택이 되지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줄게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열 하나. 채워주는 효과는 글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차트의 디자인, 하나하나의 모양을 바꿔주는 건 차트의 서식이에요. 서식에서 채워주는 걸 색깔이 아니라 질감으로 분홍, 박엽지 정확하게 찾으시면 한꺼번에 싹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마무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세워진 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이름 뜨죠.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
역시나 채워주는 거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이에요. 채우기에서 흰색 제목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 도형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네요. 제목부터 맞춰보도록 하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죠. 굴림에 20. 굵게 표시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굵게도 체크합니다. 글자에 대한 것들까지가 끝났으면 서식으로 돌아오셔서 그 도형에 대해서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라고, 색깔이 뭐다 라고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보기에 편한 색깔 고르시면 되겠죠. 7번째, 메뉴수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달라. 그리고 나서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메뉴수라고 하는 아이는 파란색의 막대인데요. 거의 파란색의 막대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범례 중에서도 메뉴수라고 한 친구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메뉴수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는군요. 확인.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표식을 이렇게 세모의 크기 10으로 바꿔주시고 레이블의 값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식을 보시게 되면 조그만 동글동글이로 박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삼각형으로 좀 크기가 커졌네요. 표식을 쿵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이 보입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뿅 찍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조붓하게 쓰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 닫았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시니까 이 서식창이 항상 열려져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하나씩 단추 눌러가면서 원하는 메뉴 불러내시면 되겠죠. 표식 옵션 기본적인 제공에서 기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삼각형으로 크기 5로 되어 있는 걸 10으로 바꿔주시면 좀 더 커진 거 확인되시죠?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 건 각각의 계열에서 숫자 값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주황색의 막대, 최소 주문 금액 중에서도 초야 반점이라고 하는 요거 한번 더 찍어주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이 해제되고 주황색 막대 중에서 한 친구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게 되면 숫자 값이 얹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눈금선은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지나가는 요 하나하나의 선들을 눈금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오른쪽 버튼 눈금선의 서식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모양은 대시 종류가 파선입니다 라고 뿅 찍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축에 대해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참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00, 4000, 6000이라고 하는 주축의 값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조축이 좀 달라 보이는데 0개, 5개, 10개라고 되어 있는 거 결과물에서는 0개, 10개, 20개라고 되어 있어서 단위가 다르죠? 보조축에 대한 너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 가시게 되면 최소값이 0이라는 거 맞고요. 최대값이 30이라는 것도 많지만 그 아래쪽에 기본 단위가 5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10으로 바꿔주셔라 라는 얘기겠죠. 범례에 대해서 범례명이 출력 형태처럼 보여야 된다. 범례를 보면 이렇게 최소 주문 금액 단위 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는 위아래로 쓰여져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한 줄로 쫙 펼쳐져 있군요.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항상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친구들의 서식을 가서 찾아서 바꿔주는 거였는데 범례 서식만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이 없군요. 그래서 이렇게 범례 서식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메뉴가 뜨죠. 거기에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최소 주문 금액이라고 하는 이름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면 어머 주인님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갖고 왔던 건데요 라고 빠딱빠딱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도형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이라고 되어 있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 말풍선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노란색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비슷하게 수정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속이 텅 비어 있고 테두리만 있어요. 이 아이는 도형 스타일을 비슷한 아이로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글꼴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다만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거만 좀 맞춰줬습니다. 그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도 혹시 달라 보인다면 그것들도 다 작성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선들이 좀 옅어 보여서 색깔들만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세로축,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가시게 되면 그 축들의 색깔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좀 흐리멍텅한 거라서 색깔을 짙은 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뚜렷하게 보이죠? 막대의 두께도 좀 달라 보입니다. 데이터 계열 막대는 이라고 해서 그 모양을 겹치기라든지 간격의 너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토탈 6문제가 제시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함수 2개를 중첩해서 주는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풀어도 점수는 다 똑같이 20점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중첩함수는 좀 미뤄두시고 쉬운 친구들, 하나짜리는 좀 그래도 만만하죠. 그런 친구들을 먼저 풀으신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문제풀이를 하는 입장이니까 순서대로 그냥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자면 최소 배달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드 번호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원인가 봐요. 2이면 1,000원, 그리고 3이면 없습니다. 라고 0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뭐뭐시면 이라고 조건을 걸어주는 경우에는 대체로 if 함수를 주는데 1번 문제에서는 choose와 mid 함수를 줬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hoose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숫자를 골라서 그 숫자의 경우에 그 값을 대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숫자를 제시를 해주면 그 갖고 온 숫자가 1일 때는 요걸 주세요. 2일 때는 저걸 주세요. 3일 때는 이걸 주세요 라고 쭉쭉쭉 나열을 하시면 돼요. 꼭 3만 있는 것 아니고요. 4, 5, 6, 7이라고 쭉쭉 나열해도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3까지만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문자를 추출할 수 있는 미드 함수도 같이 줬군요. 어떤 글자를 보시고 거기에서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중첩해서 쓰는 거예요. 함수를 풀 때 제일 앞쪽에다가 는 표시를 시작하는 거죠. choose라고 해서 함수를 주시고 숫자를 뽑아오기 위해서 mid라고 하는 글자 뽑아온 함수 적용했습니다. 코드 번호에서 세 번째 값을 뽑아와야 되니까 코드 번호는 B와 O가 만나는 곳 여기에 있네요. B, O에서 컴마 몇 번째요? 세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3이요. 컴마 거기서 글자 한 개만 뽑아오면 숫자 하나가 보이는 거죠. 몇 개요? 한 개요. 라고 해서 KA1-001의 경우에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1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뽑아와서 거기에 들어있는 아이가 1이라면 2000이라고 하는 값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2000, 컴마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2라면 1000을 넣어라 라고 했죠. 컴마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3이라면 0을 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좀 개수 잘 맞추셔야 되겠죠. 미드 함수에 대해서 괄호가 열렸고 괄호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추주 함수에 대해서도 괄호가 열렸고 맨 뒤에 가로를 닫으셔서 짝을 꼭 맞추셔야 해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choose mid라고 하는 함수로 숫자를 뽑아 올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 번호에서요. 컴마 세 번째부터 컴마 한 개를 뽑아 오세요. 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게 뽑혀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 1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1000이라고 하는 2000이었죠. 자, 2000이라고 하는 값을 주세요. 컴마 거기에 2가 들어있으면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주세요. 컴마 거기에 뽑아온 게 3이라면 0을 주세요. 라고 입력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KA1이기 때문에 2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오른쪽 구석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깜장색의 더하기 나올 때 클릭 드래그해서 가득 채워주시면 값이 쭉 계산이 될 거고요. 값뿐만 아니라 두꺼운 선 모양까지 채워졌네요. 옵션 단추 누르셔서 서식은 없도록 채워주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움. 두 번째 문제는 등급을 구하는 문제로군요.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전월의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그러면 A인 거고 그 이외에는 B로 구분하시오 라고 해서 여기서는 if 함수로 줬네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 친구, 만족하지 않으면 저 친구라고 함수, 일반적으로 조건 함수에서는 if 함수를 주죠. 함수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if 함수는 조건을 걸어주고 그 조건에 참인 경우에는 요거, 거짓인 경우에는 저거를 주세요 라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들을 나열하실 때에 AND 조건을 쓰면 둘 다 모두 만족을 해야만 참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얘는 거짓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문제 보시게 되면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메뉴의 수가 15 이상이고 라고 그리고 라고 하는 AND 조건 붙었죠. 전월의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 이라고 해서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군요. 함수를 중첩함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시작합니다. 는 표시하시고요.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줄 때 둘 다 만족해라 라고 하는 AND 조건을 걸어준 거죠. 메뉴의 수가 15 이상이고 라고 했으니까 메뉴의 수는 여기 있네요. F의 5번. F의 5번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크다 라고 했을 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했죠. 15라고 해서 메뉴의 수가 15 이상이고 그리고 전월의 배달 건수가 라고 했습니다. 전월의 배달 건수면 여기 있죠. H의 5번. H의 5번 역시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몽땅 다 만족했을 때 그때의 컴마 참인 경우가 돼서 A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세요 라고 글자의 경우에는 앞뒤에다 따옴표를 붙여요. 컴마 그게 아닐 경우에는 B라고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글자는 앞뒤 따옴표를 붙여서 표현한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조건을 길게 나열했고요. 그걸 만족할 때는 요거, 만족하지 않을 때는 저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죠. F의 5번 메뉴의 수가 그거나 같다 15개, 컴마 H의 5번 전월 배달 건수가 크거나 같다 300 괄호를 닫아주면 조건이 끝났어요. 컴마 그러면 둘 다 만족했을 때는 A라고 하는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앞뒤 따옴표 붙였습니다. 컴마 그게 아니라면 B라고 하는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뒤 따옴표 붙였고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메뉴의 수가 15개 이상인 거는 맞지만 배달 건수가 300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충족하지 못해서 B등급이 나왔군요. 자, 이렇게 제대로 잘 나왔으면 오른쪽 구석에다 커서 놓으시고 깜장 더하기 나왔을 때 주르륵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채워졌는데 서식도 같이 들어왔죠. 서식은 필요 없어요 라고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바꿔줄게요. 3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는
다 함수가 하나짜리니까 한꺼번에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식업체의 개수라고 해서 결과값에다가 개를 붙이세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 범위,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를 쫙 잡아서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equal count if 조건을 비교해볼 범위는 한식 업체의 개수니까 한식인지 아닌지를 비교해볼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D에 5번부터 D에 12번까지 그 범위를 짜라락 잡아서 조건은 한식이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따옴표 넣어가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한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주소 D에 5번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숫자 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 나온 숫자 뒤에다가 개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줬군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한식인지 아닌지 비교해보는 범위, 컴마 한식이라고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조건을 한식이라고 하는 글자 들어있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한식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맞죠? 그 결과 뒤쪽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and 개라고 하는 글자를 붙일 거니까 앞뒤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3개라고 나오는 거죠. 4번째 문제 한식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sum 함수를 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아주실 때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게 특징이에요. 함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이라고 함수 시작합니다. dsum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전체 J의 12번까지를 몽땅 잡아주시면 되겠죠?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몽땅 잡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식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전월 배달 건수면 여기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에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열에 있군요. 그래서 그 친구는 7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7열 써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한식의 전월 배달 건수이기 때문에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인 거죠. 다만 제목을 포함해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분류가 한식입니다 라고까지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군요. 뒤에 4번부터 뒤에 5번까지 라고 범위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equal dsum 표 전체를 이마만큼 전체에서 라고 컴마 범위 잡았고요.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7번째에 있는 배달 건수였었죠. 7이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배달 건수를 구한다 라고 이 친구 제목을 그냥 쿵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조건의 범위는 분류가 한식이다 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배달 건수가 1053이라고 나오는군요. 한식의 배달 건수, 한식의 배달 건수, 또다시 한식의 배달 건수 해서 2000, 3000, 4000 요 정도로 합치니까 거의 1000건 정도 되는 거 맞죠? 5번째 최소 메뉴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민 함수를 줬습니다. 제일 작은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equal min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최소 메뉴의 수라고 했으니까 메뉴 수, 요 동네 중에서 제일 작은 아이를 골라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범위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이 될 텐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그 범위에다가 이름을 줬을 겁니다. 메뉴 수라고 하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F의 5번, F의 12번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메뉴 수라고 주소가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equal min 메뉴의 수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를 쭈루룩 잡아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메뉴 수라고 주소가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제일 작은 건 9개니까 제대로 골라진 거 맞네요. 마지막으로 VLOOKUP 6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월 배달 건수를 구할 겁니다.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코드 번호에 대해서 전월 배달 건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VLOOKUP 찾아주는 함수이고요. 누구를 찾는지 H의 14번을 찾고 있죠. 어디서 찾는지 코드 번호에 대한 전월 배달 건수라고 했으니까 코드 번호면 여기 있고 전월 배달 건수면 저기 있고 요 동네에서 찾는 거겠네요. 거기서 몇 번째에 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는 친구를 찾아주면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옵션 값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줄 때 쓰는 옵션이 0이에요. 입력을 하자면 VLOOKUP 찾아주세요. 누구를요? H의 14번을 찾아주세요. 어디에서요? 코드 번호 B의 5번부터 전월 배달 건수 H의 12번까지 요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몇 번째 열에 있었나요? 아까 7번째 열에 있다라고 세어봤었죠. 그렇게 해서 찾은 아이가 비슷한 아이를 찾을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 0을 넣어주시면 값이 찾아질 겁니다.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equal VLOOKUP 누구요? 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컴마 어디서요? 코드 번호부터 전월 배달 건수까지요. 컴마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배달 건수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7번째에 있습니다. 라고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아이는 false라고 하는 아이 숫자 0을 의미해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게 되면 KA1-001이라고 하는 친구는 295건이에요 라고 제대로 찾아지고 있는 거 맞나요?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맨 끝자락에 있는 K2의 003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415, K2에 있는 003은 415 제대로 찾아지고 있지요. 여기까지 해서 2023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